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혹시 근감소증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가뿐했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거워지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힘에 부치거나 이유 없이 몸이 늘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근감소증 SARCOPENIA입니다. 근감소증은 흔히 근육 노화라고 불리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힘이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근감소증에 대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내 몸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통해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근육의 힘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문을 여는 힘이 약해지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근육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둘째, 근육의 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팔다리가 가늘어졌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력과 근육량의 감소가 결국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는 등의 변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증상만으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광준 교수는 근감소증의 증상으로 피곤함, 움직이기 힘들, 숨이 참, 계단 오르기 힘들, 그리고 걸음걸이 속도가 느려짐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사실 다른 질환이나 단순히 나이 듦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거나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느낌만으로 근감소증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근육을 혹사시켜도 금세 회복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만들기 어렵고 근육량의 감소는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만성질환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감소증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근감소증의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는 대신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감소증, 단순한 노화가 아닌 복합적인 원인. 근감소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김광준 교수는 근감소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단순 노화입니다.
특별한 질병 없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영양 관리를 병행하면 근육량을 회복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낡은 자동차의 부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해주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저질환에 의한 근감소증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근육이 소실되는 경우입니다. 김광준 교수는 기저질환의 예시로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활동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결국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근육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합적인 원인입니다. 노화와 기저질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시기에 뇌졸중이나 다른 만성 질환이 발생하면 근감소증의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렇게 근감소증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치료와 관리 또한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광준 교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 영양관리, 운동관리, 움직이는 것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근육이 좋아지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므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단순히 영양제 하나 먹고 30분 운동하는 것으로 근감소증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유,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운동, 무조건 하기보다 제대로 하기. 근감소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근육을 만드는 데 명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운동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김광준 교수는 걷는 것도 힘든 분이 어떻게든 근육을 만들겠다고 등산을 하시게 되면 무릎 관절, 고관절 다 나갑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근육만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어 오히려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운동에도 적용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운동일까요? 1.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운동 전문가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운동의 목표는 단순히 근육량을 늘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키우거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속도가 느려진 분이라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속도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감소증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 역시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걷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몸을 돌보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운동은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몸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운동보다 먼저 영양 섭취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바로 영양 섭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김광준 교수는 영양 상태가 일정 부분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은 커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소화 능력 저하, 식욕 부진 등의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영양 섭취가 선행되지 않은 운동의 위험성. 필수적인 영양 섭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해 오히려 근육 자체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는 근육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근육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김광준 교수는 이런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불이 꺼져가는 난로에 땔감을 넣지 않고 바람만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몸은 근육을 혹사시켜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2.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따라서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운동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 전에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와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연료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3. 일상생활에서의 영양관리. 거창한 보양식이나 값비싼 영양제만이 답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마다 콩, 두부, 생선, 살코기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어렵다면
부드러운 단백질 쉐이크나 영양 보충용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대사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만성 질환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영양 섭취는 근육을 만드는 첫걸음이자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여 근육이 스스로를 혹사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지혜로 근감소증을 이겨내는 법. 우리는 지난 4번의 이야기를 통해 근감소증이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의 통찰과 지혜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했기 때문에 극복 역시 오랜 시간을 들여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고통스럽거나 외로운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늙어도 그 뜻을 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은 단순히 목표를 넘어 올바른 삶의 방향성과 가치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결코 꺾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려는 뜻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김광준 교수는 근감소증 관리에는 가족이나 사회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려 하기보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나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의 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만족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년이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